시간에 이 그림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요 그림서 질문이 두 번인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이 권리자백은 내가 질문했던 거 기억나는데 뭐 하나 또 질문했지? 뭔가? 자유신용주의는 요 그림에서는 여기에 있네. 다시 봐봐.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 인정해주는 걸 자백이라고 하는데 자백은 288조에 보면 증거법 첫 조문이야. 그러니까 증거조사를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자백된 사실과 현저한 사실, 물론 그 현저한 사실 속에 이제 공제 사실 등이 있는데 자백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그런 사실이 있다, 맞다, 옳다 라고 한다면 굳이 법원이 파헤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288조의 불요증 사실에는 자백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백된 사실 옆에 바로 또 현저한 사실, 뭐 공지의 사실이라고도 하는 또 세 방법 가면 현저한 사실 속에 공지의 사실, 직무상 현저한 사실 뭐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현저한 사실 또는 공지의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어. 근데 이 자백은 그 개념상 어떤 구체적 사실에 관한 거야. 구체적 사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백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주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 개념은 법률상 주장은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니까 당사자가 자주지을 영역이 아닌데 여기서 자백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때는 사실에 대한 자백이 아니니까 어떤 법률의 해석 적용 이 부분서 조금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고 우리가 판결이란 것은 법률의 해석 적용을 대전제로 해서 권리 의무로 확정하는 거다. 그 그림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해석한다든지 어떤 법률적인 이런 영역에서는 당사자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니까 자백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자백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한다. 이런 영역에서 나오는 자백을 권리자백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권리자백은 자백으로서 우리가 본래의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서의 개념으로 보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이 아직 본격적으로 소송 이런 분쟁 유형을 머릿속에 딱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유권에 기해서 어떤 물건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자기가 소유자인데 상대방이 무단히 자기 땅을 점유하고 있다. 상대방이 내 물건을 무단히 쓰고 있다. 내가 소유자로서 돌려달라. 근데 뭐 상대방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돌려주겠지. 그랬을 때 반환 청구 소송을 내려면 이 소송의 소송의 대상은 이 반환 청구권을 자기가 채권자 즉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게 소송물이거든. 반환 청구권이라는 뭐 물권적 반환 청구권, 이것을 법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싸움을 벌리는 거고, 채무자는 그런 자기가 의무가 없다라고 버팅기는 거고 뭐 이런 거지. 이게 소송물이야. 그랬을 때 자기가 이런 소송의 대상을 이제 잡고서 이 소송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소장에는 청구 취지를 쓰고 그것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구 원인을 쓰고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청구 취지는 이제 그 물건을 반환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뭐 별지 목록 기재의 어떤 토지를 반환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뭐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제품 넘버라든지 뭐 이런 거로 특정해가면서 그 물건을 반환하라. 뭐 이렇게 해서 청구 취지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건 사실로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기둥으로서 세워야 되는 게 여기서는 자기 소유다. 그 물건이. 근데 네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 두 개가 이제 축이야, 축.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내 건데 네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 그럼 상대방은 안 뺏기려면 그 점유가 뭐 정당한 권한에 의한 거다. 너한테 내가 임대차를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펼치겠지. 안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쪽 입장에서는 임대차가 무슨 이제 끝난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반환을 받기 위해서 등장시켜야 되는 축, 요건 사실은 내 소유다. 네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내세워야 돼. 그럼 이 소유라는 건 관념적인 건데 이 소유 이런 거는 법원이 이제 판단할 영역이야. 소유는. 다만 내가 소유자가 된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떤 경우에 소유자가 됐다든지 하는 뭐 이렇게 앞뒤 얘기는 있을 거야.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든지 뭐 매매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런 개개의 사실을 이제 얘기할 때는 이 밑에 영역으로 오지만 소유권 자체 이런 거는 소유권 자체는 그래 네 소유권자 맞다 라고 피고가 얘기해 주는 거는 이 우리가 본래 의미의 자백은 아니라는 거지. 본래 의미. 소유권이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 사실을 놓고 법적 개념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권, 너 소유권자야.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자백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자백인데. 그런데 그 경우에는 권리 개념으로서의 인정해 준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 소유권을 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모아서 개개의 얘기에 대해서 오케이 해주기보다는 그냥 한마디로 해줬다 라고 본다면 구체적 사실에 관한 자백과 마찬가지로 자백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권리자백이라는 것은 요 영역에서 발생하는 자백인데 재판상 자백과 조금 아까 말한 케이스에서는 그런 식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야. 일반적으로는 권리에 대한 자백은 우리가 말하는 자백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백은 아닌데 그런 경우에 자백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에서 그럼 청구의 인락하고 또 헷갈릴 수도 있어. 이번에는 요 청구의 인락. 청구의 인락은 만약 그 케이스에서는 뭐를 인정해주면 청구의 인락이냐면 원고가 지금 소송물로 청구 취지로 치고 들어온 건 뭐야? 소송물로. 인락은 그 신청, 소송 그 자체에 대해서 맞다고 해주는 거인 셈이니까 거기서 소송물은 뭐야? 소유권이 소송물이 아니라 반환 청구권이 소송물이야. 소유권은 뭐야? 반환 청구를 받기 위한 우리가 지금 민사소법 용어로 선결 문제라고 그래. 그것을 전제로 해서 반환 청구권을 지금 주장하는 거야.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하는 거니까 그 싸움은 소유권 자체는 선행 문제랄까 선결 문제랄까 전제 문제고 본격적인 싸움, 즉 소송물은 뭐야? 반환 청구권 자체가 지금 본격적인 싸움이야. 그러니까 피고가 청구를 인락한다면 뭐에 대해서 옳다고 해주면 그게 청구의 인락 단계야? 응? 지금 좀 아까 얘기했잖아. 요 청구 인락은 청구, 신청 그 자체에서 오케이 해주는 거니까 요 사건에서는 그게 뭐야? 그 청구, 신청.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 그거를 인정해주면 청구 인락이 되는 거야. 그건 효력이 있어. 그럼 그게 효력이 있으면 권리자백도 경우에 따라서 재판상 자백처럼 효력 인정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경우도 뭐야? 반환 청구권이 소송물이고 그 선행 문제인 선결 문제인 이 소유권 자체는 권리자백으로서 재판상 자백처럼 취급해줘도 괜찮은 거야. 그 경우는 권리자백의 국면이지만 재판상 자백처럼 인정해줘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권리자백은 어디 가서 그럼 보면 되겠어? 뒤에 색인이라든지 아니면 쪽 증거법 가서 보면 돼. 그럼 지금 봐. 벌써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얘기했듯이 막 뒤죽박죽 뒷얘기, 뭐 그런 얘기 왜 하냐? 그래,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누가 왜 질문을 했어? 그랬잖아. 나도 그냥 쓱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문을 해서 다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한 거야. 뒷얘기를 한 거야. 권리자백이 어떤 국면에서 펼쳐지는 건지 알겠지? 요 국면. 법률상 주장, 직책.
이건 원래 그러니까 당사자가 오케이를 해도 뭐 그래서 저번 때 얘기한 게 뭐야? 유언 자체가 뭐 적법하다. 유언 자체가 어떤 그 유언의 효력이라고 여러분 친족사법 가면 뭐 그런 걸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유언의 적법성 이런 거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유언이 적법한지 아닌지. 근데 돈 빌려준 것에 대해서 피고가 원고가 여러분이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중에 소비대차로서 대여 사실에 따른 반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직 지금 채권법을 배우는 과정인데 소비대차에 준한 준소비대차가 있어. 준소비대차와 소비대차의 차이는 뭐야? 돌려받는 그 돈에 대한 어떤 법률 관계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 배웠어? 준소비대차? 뭔가 준이라는 이제 법률 용어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준하다. 준. 응? 소비대차에 준한 거야. 원래 소비대차는 내가 대여를 하고 너 대여를 했는데 안 돌려줘도 되는 그럼 대여는 아니지. 하여튼 돈을 줬는데 안 돌려줘도 되면 증여고 주면서 변제기의 반환을 받고자 한다면 이제 대여가 됐지 소비대차. 근데 지금 준소비대차는 뭐냐면 무언가 때문에 돈 거래 관계가 있어. 받을 관계가 있어.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 판매 대금 이런 거를 지금 안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경계 뭐 이런 거보다 좀 비슷한데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빌려간 거로 하자. 지금 어떤 돈 왔다 갔다 할 관계가 있는데 애초부터 의도하고 빌려준 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매매대금 받을 게 있어. 또는 어떤 채권 관계가 있어. 돈 받을 게 있어. 근데 이걸 그럼 빌려간 거로 하자. 하여튼 뭔가 이렇게 돈 줄 일이 있는데 그냥 뭐 내가 빌린 거로 할게. 뭐 이런 상황으로 가면 이게 소비대차에 준한 관계가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준소비대차. 응? 그럼 당사자는 뭔가 돈 준다는 거, 갚아야 된다는 것만 치중을 해가지고 그게 소비대차인지 준소비대차인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고서 막 싸우면서 서로 막 인정을 해. 근데 법원이 잘 보니까 이거 소비대차가 아니라 뭐 준소비대차였어. 생으로 빌려준 게 아니라 어떤 매매대금 채권을 빌려준 것으로 자기네끼리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준소비대차다, 소비대차다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법원은 어떤 사실을 놓고 그 법률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만약 그게 준소비대차면 준소비대차, 소비대차면 소비대차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이다. 이 영역에서 오케이 해줘도 그게 당사자끼리 실은 준소비대차인데 아까 말한 대로 뭔가 때문에 생겼던 채권 채무 관계를 대여금으로 하자고 해놓은 건데 그냥 당사자는 뭐 비슷비슷한 개념에서 원고가 소비대차라고 얘기하는데 피고가 그래 내가 소비대차 너랑 맺었다 이렇게 얘기해줘봤자 이게 자백이 돼서 소비대차 맺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준소비대차라고 법원은 정확히 집어내겠지. 그 어떤 상황을 파악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상 주장은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고 당사자가 주장하고 뭐 빡치게 하고 인정하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또는 당사자의 자백과 상관없이 법원은 나름대로 차분히 자기 위치에서 그것을 판단, 적용, 해석한다라는 거지. 요 영역은. 그렇지? 요 영역은. 근데 사실상 주장 등은 이제 변론주의가 작동하니까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으면 판단의 기초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렇죠?